자, 남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토지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밴드리더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창구는 국적 없는 미아라고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창고,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 창구는 어떤 창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물 창고는 게사, 축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식물 창고는 온실 창고,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식물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흔히 그냥 그린벨트 창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린벨트 창고는 국적 없는 미아다. 죽방에 걸쳐 있는 죽방의 안에 가둬진 멸치 신세다. 도간의 든쥐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창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조금 전에 최근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 국책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수용을 해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많이 수용해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0 몇 년 동안 개발 제한 구역을 꽁꽁 묶어놓고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좋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에게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만든 게 개발 제한 구역 동식물 창고입니다. 그게 혜택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6개월, 1년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지원부를 주고 그 농지원부가 있으면 온실 창고를 지어라. 종묘배양장을 지어라. 이게 이제 그 완화를 해줬던 거지요. 저희는 이 완화를, 이 당근을 덥석 받았는데 그게 당근이 아니고 마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 수도 올 수도 창구를 그냥 많은 손해를 보면서 부실 수도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창고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어떻게 이 비상구를 탈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창구 비상구는 첫 번째는 창구 양성화 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아버지가 묶어놓고 지금은 산속에 누워있지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2015년도에 창구 양성화를 시켜주자. 서울에 보면 옥탑방 양성화 시켜주는 것처럼 워낙 많은 옥탑방이 존재를 하니까 이 옥탑방에 있는 모든 이 옥탑방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주자 이런 것처럼 창고 양성화라는 그런 단어를 훼손지 정비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서 30%의 땅만 공원화시키면 모두 창고 양성화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창구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창고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모두 창구 양성화 사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딱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벌금이 적어서?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그 창구 양성화 사업이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서? 정답은 주민들은 가고 싶었으나 자격이 안 되고 그리고 하고 싶었으나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해줬습니다. 세상에
단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구 양성화 사업을 해준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복잡합니다. 무슨 환지 방식이다, 무슨 뭐 개발 행위 방식이다, 뭐 3,000평 이상의 밀집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허가 받으려고 그러면 단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동네에 있는 무슨 건축사무실 이런 데서는 하지도 못해요. 컨설팅 비용만 평당 7만 원, 8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하남 남양주에 있는 분들 모두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연장을 해주고 그 실패한 사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내놓겠다고 지금 연장이 들어갔었죠.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은 새롭게 수정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1년 4개월 지났으면 정확하게 16개월이 지나고 오늘 5월 또 지금 중순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훼손지 정비 사업 수정안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창구 비상구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창구 양성화, 즉 지목을 창으로 바꿔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최근 창고, 18년도 창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이 창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개발구역, 개발 제한구역 창고 비상구는 첫 번째는 창고 양성화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개발 제한구역 창고 비상구, 즉 개발 제한구역 창구는 어떤 점이 개선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넘어가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준공해주고 농지법 적용,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실 창고 허가는 토지가 300평이 있으면 150평의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0평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합니다. 빔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평 토지에 150평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빔을 세우고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를 붙여서 준공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이제 온실 창고를 쓰라는 건데, 여러분, 남양주 하남 구리 아무리 돌아다녀도 폴리카보네이트를 씌워서 온실 창고를 온실로, 그러니까 온실로 사용을 해서 수지 타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온실로 사용을 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온실 창고로 준공을 해서 거기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하고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잘했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떠들어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근이라고 받았던 우리 주민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지요. 정말 그게 마약이었습니다. 융자를 내서 정말 없는 돈을 끄집어내서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들이 창고 하나 지으면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게 융자 내고 허가 내고 준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투자를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이 상한제도 폐지가 돼서 1, 2억씩 벌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안 짓는다고 똑같은 내용의 벌금이 공시지가의 20%를 때립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라고 하면 용도 변경을 해서 이행강제금,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을 맞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농지법 적용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농림부에 가서 우리가 집필을 하고 농림부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깜짝 놀래요. 농지법이 1, 2억씩 벌금 나온다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농지가 이행강제금이 15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걸 모르는 거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공시지가가 150만 원, 200만 원 갑니다. 물론 남양주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만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20%는 만약에 뭐 300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공시지가가 평당 한 180이다. 뭐 그럼 한 5억이잖아요. 5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20%는 그냥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된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는 농지법만큼은 제고를 해야 됩니다. 농림부에 있는 담당자도 놀랄만한 이 농지법. 여러분, 이 농지법은 말이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농지법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땅을 사고 농사를 안 지어서 갈대밭이 무성하면 농지법에 걸리는데 그 농지법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계 사가지고 로타리 치고 거기다 그냥 쉬운 작물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법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이 농지법인데 저희는 이 농지법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여기서 뭔 농사를 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농지법 걸린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상복구하는 거,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아니라 농지를 다시 농사를 짓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온실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농사 짓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의 허가특을 준공을 해준 그 창구는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콘크리트 위에서도 지을 수 있는 농사는 뭐 있겠지요. 그게 이제 뭐 표고버섯이다, 뭐 아니면 뭐 거기서 분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에서 시간이 좀 많이 길었어요. 3번. 그렇기 때문에 온실창고도 우리가 지금 종묘배양장을 허가득을 하면 종묘배양장을 준공을 하면 지목은 잡종지로 바뀝니다. 온실창고도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지목은 잡종지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그 정도 해버렸으면 뭘 거기다가 밭에다가 뭘 심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실창고도 지목은 잡종지로 농지 전용 부담금만 내면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온실창고는 이제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2번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개발제한구역 창구 비상구, 개발제한구역 창구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행강제금 이중부과. 물론 법에는 1년에 뭐 한 번씩 두 번씩 부과할 수가 있고 뭐 농지법 개특법 다 부과할 수가 있고 검찰 뭐 조사받고 벌금 받고 전과자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중부과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국토부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때리고 이건 뭐 또 농업정책과 농림부에서 때리고 검찰에서 때리고 그리고 또 분할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또 부과를 하고 이건 뭐 2중, 3중, 4중, 5중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숨통을 그야말로 옥조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2중 부과, 3중 부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아시죠? 즉 전답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잡종지로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뭐 대지로 바꿀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허가득을 했든 아무튼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지 전용 부담금은 상한선이 지어져 있어요. 5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가 아니고 5천만 원만 내면 내 거를 대지나 잡종지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그런데 내 거 농지를 허가를 득해서 잡종지나 대지를 바꾸고 그런데 농지 전용 부담금이 5천만 원 상한제가 있는데
바꿔 얘기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공시지가에 20%를 부과를 하다 보니 이건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300평의 농지법이 걸리면 1억 2천, 1억 3천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700평, 800평 갖고 있는 사람은 2, 3억씩 내는 겁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지목 변경을 하는데도 불과 내는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벌금은 아이러니하게 1억 2천, 1억 3천을 해야 됩니다.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도 상한제가 있어야 됩니다. 20%를 내긴 내는데 상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법, 농사를 안 지어서 내는 벌금은 즉 이걸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낼 수 있는 수익 정도의 뭐 30%, 40%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0평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수익이 500만 원 정도가 생긴다.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농지법은 그거에 준해주든가 아니면 상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는 농지법 적용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고 농지법을 만약에 부과를 한다라고 해도 현실에 맞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특법 지금 상한제 폐지돼서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행강제금들은 제고돼야 된다. 그래야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만들어뒀던 이 동식물 관련 시설 창구를 가지고 있는 이 토지주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죽방멸치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쪽에서 멸치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방멸치라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서 멸치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멸치가 들어오는 그 동선에다가 죽방을 설치합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어장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물은 빠져나가면서 멸치는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가두죠. 그 다음에 물이 나갈 때쯤 되면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 죽방에는 멸치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이 죽방 멸치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세월 따라 멸치가 가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 혜택이 정말 당근인 줄 알고 텁썩 받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가 죽방멸치처럼 됐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죽방멸치 가두지 마시고 입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 창구에서 사업자 등록증 다 듭니다.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뭐 달 것 다 냅니다. 세금의 종류는 한 가지도 무슨 혜택 보는 거 없이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방멸치처럼 가두지 마시고 열어서 우리도 역시 저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밴드리더 이동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